그런데 이제 검찰은 이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이 이 조 후보자의 위법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고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, 그렇다면 투자 과정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? 그러니까 왜 문제가 되냐면 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첫 번째는 이 이제 천암 정모 씨가 코링크의 PE 운영에 주주로 참여를 했어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나 아니면 야당 쪽에서 보는 관점은 뭐냐면, 이 정모 씨가 주주로 참여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 펀드 블루코어 밸류업이라는 이 펀드의 6명의 가족이 지금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? 네. 조 후보자 6명의 가족이 투자를 했는데, 실제적으로 가족 펀드임과 동시에 이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천암 정모 씨로 인해서 실제로는 간접 투자가 아니라 직접 투자인 거 아니냐,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네. 원래는 법적으로 보면 공직자는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조국 후보자가 이 투자를 한 이유도 사실은 평소에 주식 투자하던 걸 빼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간접 투자를 한 거거든요. 네.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보는 거는, 만약에 천암 정 씨가 주주로 참여를 했다고 하면 네. 실제적으로 직접 투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나, 물론 이거는 반드시 그렇다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. 네.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, 이 자녀에게 편법으로 이게 증여가 된 게 아니냐 하는 문제예요.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, 만약에 이제 펀드에 투자한 사람 6명이 블루코어 밸류업에 투자한 6명 중에 누군가가 포기라고 나오게 되면 네. 나오는 돈의 70%를 다른 사람한테 몰아주게 돼 있습니다. 그걸 정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펀드를 만드는 규정 안에 나머지 70%를 누구한테 증여하거나 지급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데, 그걸 만약 자녀 둘에게 지정을 해놨다고 하면 그 자체가 편법적인 증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 이제 검찰은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곳을 압수수색하고, 또 핵심 관계자들은 공교롭게 또 출국을 하고, 또 일부 인물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가 된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 이 검찰이 사모펀드 관련된 단서를 포착했기 때문에 이 강하게 이렇게 뭐 강수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뭐 접근하고 있는 걸까요? 네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지금 뭐 증여세라든지 가족끼리 펀드를 운영한 부분, 뭐 공직자윤리법 말씀하셨는데, 공직자윤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는 주식 거래예요. 예. 이게 직접적으로 마찬가지 아니냐, 이런 거를 가지고는 위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, 네. 증여세도 아직 자식들한테 증여를 한 게 어떤 현실화된 부분은 아니거든요. 네.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이 펀드, 코리아 PE에서 펀드 2개를 운영하면서 각각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다 수익을 창출했는데, 이 과정에 위법이 있었냐 하는 거예요.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. 먼저 하나의 펀드는 그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펀드입니다. 네. 여기서는 웰스앤시티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요. 근데 여기가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이던 시절에 광급공사 수주가 확실히 늘어납니다. 네. 수익이 창출됐죠.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. 여기는 아까 나왔던 WFM이라는 회사인데, 여기는 상장 회사예요. 그런데 네. 무슨 뭐 테슬라,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의 글로벌 회사 테슬라가 아니라 체코 회사 테슬라랑 무슨 합작 계약을 하면서 그거를 발표를 하고 주가가 막 뛰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. 네. 그다음에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비도 받았다 그래요. 네. 그런 다음에 그 주가가 뛴 다음에 주식을 매각하고 그 50억 원이 코리아 PE 운용사로 또 들어간 문제가 있어요. 두 군데 다 수익이 창출됐고, 나 그 수익을 어떤 뭐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눠 갖지 않았냐, 이런 부분에 의심이 생길 수 있는 네. 부분이 생긴 거잖아요. 그다음에 수익 창출의 또 하나 뭐냐면은 우회 상장이라는 게 있어요. 상장 요건이 안 되는 비상장 회사가 상장 회사를 하나 잡고 합병을 해가지고 우회적으로 상장을 하는 건데, 네. 일각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떤 우회 상장의 의도가 있었는 게 아니냐,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게 뭐냐면은, 이 WFM이라는 회사는 사업 목적이 원래 영어 교재 만들던 회사인데 최근에 그 웰스앤시티하고 사업 목적을 맞췄다 그러거든요. 네. 그다음에 웰스앤시티에서는 SOC 사업 같은데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문건이 나왔다고 네. 보도가 되고 있고,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뤄서 볼 때 왜 하필 강급공사 수주냐, SOC 사업이냐,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혹시 여기서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네. 직권 남용을 했던 것이 아니냐, 이런 의문이 핵심이고, 검찰에서는 아마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될 거고, 네. 부수적으로 관련자들의 자본시장법, 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든지 허위 공시를 했다든지 그런 네. 부분도 같이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다면 좀 말씀하시는 것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라는 어떤 막중한 공직을 있는 동안에 취득한 그 정보, 업무상 취득한 정보, 그다음에 또한 유무형의 영향력을 사모펀드 운용사, 거기서 또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 있어서
썼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에요? 아니 이런 의혹이 있고요. 네. 어제 이제 손혜원 의원 재판이 있었는데 그분이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거든요. 직무상 알게 된 그 보안 문서를 가지고는 사익을 추구했다는 거잖아요. 혹시라도 조국 수석의 경우에 이런 게 없었을까? 네. 갑자기 SOC 사업에 투자를 하고 광극봉사를 수주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았을까? 그 일부에서는 검찰이 조국 수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를 가지고 이게 일종의 보여주기식 수사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은 네. 아직까지 조국 수석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어요. 왜냐하면은 그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도 부인과 자녀들 명의로 투자를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고 다만 검찰에서 지금 핵심을 두고 상정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닐까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그동안에 제기된 여러 의혹들은요. 주로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랑 연관된 것인데 이 사모펀드에 관련된 어떤 의혹은 위법성은 조 후보자랑 직결됐다고 좀 뭐 이런 식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? 뭐 그렇게 겨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국 후보자가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다는 부분은 나온 건 없어요.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. 전재물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돼 조국 후보자가 문제가 되려면 공직에 있으면서 얻은 어떤 자료나 정보를 가지고 압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뭐 이런 형식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 펀드 자체에 투자한 건 문제는 안 되는 거거든요. 법적으로는. 그래서 만약에 야당이나 아니면 일부 이제 조 후보자의 지명을 반대하는 측이 주장하는 것들이 합리화되려면 조국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든 공직을 통해서 공직하는 동안 얻은 정보를 이용했거나 아니면 압력을 가했다고 하는 증거들을 찾아내야 돼요. 그래야만 조국 후보자의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. 네, 어제